예, 오늘 첫 순서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정등용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처음에 이 정책을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했을 때 상당히 반기는 여론도 있었고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죠. 우선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달 29일이었죠. 그때 이제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예. 내용을 보면 3년간 총 1,060억 원을 투입해서 매년 2만 500상의 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주택 공급은 신혼부부 매입주택, 재건축 매입, 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포함해 매년 1만 2,000호에서 1만 4,500호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결혼기간 7년 이내 부부에게 최대 연 3%의 금리를 최장 10년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이 부분과 또 사실혼 부부도 주거정책, 지원 정책의 대상에 포함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두 가지죠. 자,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네, 우선 사실혼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성립하려면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의 동거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책적으로는 사실혼 부부가 되려면 1년의 동거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이 유족연금이나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료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두 정책 모두 주민등록상 동거 1년 이상을 사실혼 부부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주민등록상 1년 동거 여건 등을 단순화할 경우 사실혼 부부 판단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가짜 수급자로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청년들을 중심으로는 사실혼 부부 인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을 올리고도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고 목돈을 모은 뒤에 신혼부부 청약 등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결혼을 미루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혼인 신고를 올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은 올렸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포 세대, 5포 세대 지금 어려운 세태를 반영한 그런 또 다른 문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를 무조건 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주거지원 정책은 서울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도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으로는 경기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이 경기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주택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409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경기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며 표준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2022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신혼가구 육아 공간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시책을 도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 3천여 가구를 확보하고 우선 노현 검단 택지 1만 가구를 신축해 신혼부부, 청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총 100세대를 매입해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주택을 전세로 빌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사업은 수요가 없어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융자금 이자를 1년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연차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예. 인천이나 경기, 수도권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신혼부부 중에서 사실혼 부부가 포함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깐 그 5포 세대, 3포 세대 지금 어려운 세태가 만들어낸 또 다른 문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 기자는 미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귀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사귀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결혼을 언제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후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같은 경우도 혼인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혼인 신고를 할 생각인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집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주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확보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혼인 신고에 대한 시기도 좀 늦춰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빨리 하는 게 미래 와이프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은 그 미래의 그 와이프도 지금 보고 있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혼인 신고를 늦게 할 겁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뭐 여자친구 그 와이프 될 사람도 같은 생각인가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봤는데요. 네.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 기자 나이대 30대 초반 결혼 정년기에 있는 20대 후반도 마찬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 또 뭐 동창들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되 혼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빨리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요? 혼인 신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요. 네. 제 주변에 결혼을 한 친구들은 결혼을 빨리 하라고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예. 뭐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그런 장래의 사항이니까 아마 그 내용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는 모양이군요.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분들이라든지 이 성별에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성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다만 제 주변 사람으로 한정해서 보자면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이제 결혼을 빨리 하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예, 결혼을 빨리 하라. 네. 지금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면 정 기자도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년기에 건강한 청년이고 해서 서울시가 사실혼 부부를 주거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과연 그렇게 일축을 당할 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판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또 저기 최근에 결혼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다들 혼인 신고는 안 했더군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혼인 신고를 빨리 할 겁니까?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동영 기자의 여자친구 보고 계실 텐데 혼인 신고 빨리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지자체별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도 주거 지원 정책을 지금 하고 있죠.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거복지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관하에 한국주택토지공사 LH와 지자체가 행정집행과 최종 전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전달 체계가 LH와 지자체로 분산돼 있어 복잡화, 다양화되는 주거복지 욕구에 전문적, 통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LH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계약률은 서울과 수도권 등이 90%를 넘었지만 다른 지역은 20에서 40%에 불과해 지난해 11월 전국 평균 67%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안배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비슷한 제도지만 운영 주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 전용 전세 자금을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와는 유사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자산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은 2억 8천만 원 이하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중앙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뭐 아까 LH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주거 정책을 탁 틀어주고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아직 그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중복 혜택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도 비슷한 정책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주거 지원 정책을 보면요. 단순히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재정 지원과 임대 공급, 민간 주택 분양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 복지를 실현했는데요. 이와 함께 임대료 상한제 등으로 임차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일부 국가에선 최저 생활 비용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형태로는 보조금 형태의 재정 지원과 공공 및 민간 주택 분양 공급 등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나라로는 프랑스와 스웨덴이 보조금 형태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일본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 및 민간 주택 분양 공급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임대 정책보다는 주택 취급 지원 정책을 주거 안정화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임대 공급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얘기 쭉 하고 있는데 가장 좀 잘 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은 뭡니까? 이 청년 주거 지원 정책으로 보면은 미국의 SRO가 대표적입니다. 예. 이 사업은 그 1930년 뉴욕에서 시작돼서 현재 많은 북미 도시에서 시행 중인데요. SRO. 네, 그렇습니다. 뭐의 약자입니까? 그 싱글 룸 오큐펀시입니다. 네. 발음이 아주 정직하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하시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 연방 정부의 정책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 이 기본 골자는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조해서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한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통해서 학생이나 한부모 가정, 저임금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그 SRO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예. 독일은 어떻습니까? 이 독일은 생활 안정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독일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소형 주택난 문제가 불거지자 이 미넨시의 경우 임대차 차입의 상한을 50제곱미터당 590유로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한 78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8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영국도 주거 지원 정책의 중심을 주거 안정에 두고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임대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 임대주택에도 공정임대료 제도를 적용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2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기숙사 형태의 주택 임대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보면 생활 안정에 포커스가 대부분 맞춰져 있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요즘은 이 집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장 시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현장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저소득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이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청년은 2년째 정부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서울 한 원룸에서 거주 중인데요. 이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전세 매물과 1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 가격을 감안하면 이 정부의 지원이 한 줄기 빛이 된 셈입니다. 예. 이자율도 1%대라 큰 부담도 없는데 이 정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 정말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뿐 아니라 충분한 자산이 있는 사람도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란 비판인데요.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지금 정 기자하고 만난 청년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었나요? 네. 목소리를 직접 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나 또 지면에 통해서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지적이 많이 나올 텐데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주거 지원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안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자가나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점유 유형에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 김미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거 안전성 제고는 주거 환경의 질 향상과 함께 급격한 주거 비용의 증가를 완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재계약 시 증가하는 비용 부담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나오는 주거 지원 정책을 관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은 종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총괄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주거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주거 지원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컨트롤 타워의 존재는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설립과 운영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재를 꼼꼼하게 잘 했고 외국 사례까지 아주 풍부하게 해왔는데 정 기자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이 서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으로서 서울시의 주거 지원 대책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굉장히 와닿는 정책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일단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그 언론에 보도됐던 비판적 여론보다는 이 박원수표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아까 유럽식이라던가 선진국식의 어떤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도 함께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